A부터 D등급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실까요? 피부에 올려서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로 좀 준비를 해왔냐면, 보통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모든 오시는 분들이랑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시술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담할 때 항상 피부 상태에 따라서 너한테 가장 좋은 시술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하는 그 피부 상태에 대해서 등급을 나눠서 본인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어때요? 너무 궁금한데요? 크게 4등급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 볼 거는 D등급, 최하등급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D등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자연인 상태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바람과 풍파를 다 때려맞은, 노화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얼굴이라고 보면 되겠고, 선크림도 거의 안 바르시고 스킨로션도 안 바르세요. 그래서 피부결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피부만 봐도 나이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는 말로는 너의 피부는 광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피부 나이가 너의 본 나이보다 많이 늘어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피시거나 관리를 전혀 안 한 중년 남성분들이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편이고, 사실상 나이가 먹으면서 검버섯이 생길 수도 있고 지루각화증도 생길 수 있고 색소도 당연히 생길 건데,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찾아본 적이 없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상태.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평평사마귀가 그렇게 많습니다.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뭐 선크림도 조금씩 이제 한 번씩 발라보고 스킨로션이랑도 좀 친해져 보고 하나하나 이제 C등급으로 올라가셨으면 좋으실 분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은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시술은 이 부분. 제가 계속 CO2 레이저를 자주 강조를 하는 게, 이것만 제거를 해줘도 피부가 그래도 좋아 보인다는 거죠. 완전 자연인 같진 않아 보여요. 노화를 때려맞은 느낌을 얘네가 주기 때문에 검버섯, 평평사마귀,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피지샘 증식증, 이 친구들만 좀 정리가 돼도 아, 이 사람 그래도 멀쩡하네. 이분들은 얼굴에 뭐가 올라와도 그대로 방치를 했겠죠. 방치를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분화구처럼 여드름 흉터들도 다수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워낙 해야 될 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나는 틀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딱 뭔가를 했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 라고 느낄 만한 거를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거가 바로 CO2라는 거죠. 얼굴에 있는 이런 검버섯, 평평사마귀, 피지샘 증식증 같은 이제 잡티를 제거를 하는 걸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선크림이랑 스킨로션도 좀 발라보세요. 요거는 사실 피부 상태가 조금만 좋아져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좀 하게 돼요. 얼굴 어차피 울퉁불퉁 나와 있어가지고 뭘 발라도 나는 안 될 피부야 라는 생각에 더 관리를 안 하게 돼요. 아, 이분들은 그럼 일단은 빠르게 한번 피부과를 가보시고 조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연인에서 약간은 문명을 조금씩 접해보시는. 문명을 좀 이제 접해보셨으면 좋겠는 분들. 사진을 2개 정도 갖고 왔어요. 이제 거의 30년간 트럭 운전을 하신 미국의 어떤 운전기사분 피부인데, 광노화의 극단적인 모습을 되게 잘 드러내는 사진이에요. 햇빛을 많이 받은 왼쪽 얼굴 쪽만 엄청 늙어 있는 사진. 요거는 이제 사실상 돌이키기가 좀 힘든 정도의 손상이기 때문에 아, 내가 광노화가 굉장히 심하고 관리를 굉장히 안 한 D등급 피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첨부한 사진은 이런 식으로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이런 것들. 사실 색소라고 오해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편평사마귀가 굉장히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생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2주 정도 중요한 약속을 잡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C등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C등급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만한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분들은 관리는 해야겠다는 인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하지는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크림 바르세요? 아, 선크림은 밖에 나갈 때만, 야외 활동할 때만. 그리고 기초 케어는 뭐 스킨로션 정도는 발라요. 이 정도. 생활 습관 면에서는 막 특이사항은 없는데 약간 이제 불규칙한 면들이 있고, 늦게 자거나 아니면 야근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해서 트러블들이 종종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병원까지는 오진 않고 그냥 집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스스로 압출을 한다거나 이제 연고만 바른다거나 좀 소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얼굴에 이제 색소 문제나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거나 성가듯이 생기는 표정
표정주름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는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C등급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고,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깨부숴야 되는 게 보톡스 그거 계속 맞으면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공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시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 나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피부과에서 뭔가를 해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보톡스가 도입되고 난 초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받고 나왔을 때 표정 어색한 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서는 공포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연스럽게 늙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권했을 때 저는 근데 주사는 좀, 전 보톡스는 좀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치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선,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주름 보톡스를 말씀을 드려요. 주름 보톡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막 레이저 토닝 막 2주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또 큰일 같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 본인 생활 습관부터 교정하는 거를 우선으로 해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 라고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너의 진단 상태에서는 색소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가 선크림을 지금 야외 활동할 때만 바르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외출할 때마다, 그리고 퇴근할 무렵이나 점심시간쯤에 한 번 더 덧발라주면은 더 진해지지 않고 관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활습관 교정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연구에서 좀 기반을 하는 거라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금연하고 관련된 연구 중에 있어요. 담배 끊으시라고 의사가 진료 중에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게 생각보다 높아요. 말을 하지 않은 경우가 1일 때 여기는 1.6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라. 그렇죠. 그거의 확장으로 선크림을 바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물 섭취량 부족이야. 이제 워낙 이제 물을 잘 챙겨 마시면 너무 좋은데, 이제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것도 피부 보습에 물론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 케어는 챙기지만 진단기를 돌려봤을 때 좀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화장품 라인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요. 사실상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염증이 크게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염증 주사를 맞아서 가라앉히고, 만약에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짧게 약을 먹자.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이제 이거를 계속 인지를 시킵니다. 해야 될 거는 많아서 언급은 다 드려요. 너는 이것도 하면 좋고 이것도 하고 좋고 이것도 하면 좋은데 가장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 이제 좀 언급을 드리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B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래도 할 건 한다 라고 해서 이름 붙여봤고요. 이런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본인이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잘하고 계셔요. 흐린 날에도 발라야 되는 걸 알고 계시고 잘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실 세안 후가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타이밍이잖아요. 이때 스킨, 로션과 더불어서 본인 피부에 맞게 크림을 더 추가해서 보습을 철저히 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게 이제 올라왔을 때 병원에 와서 바로바로 처치를 받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색소나 이제 탄력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해서 주름 보톡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깊은 주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피부 탄력이나 보습 면에 있어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단 피부 주름들이 점차적으로 좀 보이는 편이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탄력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콜라겐들이 점차 줄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 노화로 인한 변화들은 관찰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색소 문제에 대해서, 탄력 문제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병원을 많이 방문을 하세요. 나는 기본은 했는데 계속해서 뭔가 처지는 느낌은 들어. 뭔가 계속해서 색소가 생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의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도 B등급 정도만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고, 이런 분들은 권해드리는 시술은 가장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색소면 색소, 그다음에 탄력이면은 뭐 리프팅 레이저나 주사 시술들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고, 필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A등급은 딱 봤을 때 주변에서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 타고난 것도 있고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타고난 거는 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타고난 걸로 버텨져요. 근데
그 뒤에까지 피부가 좋은 분들은 노력이에요. 타고난 거가 버티는 시기가 거기까지야. 노화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 그 뒤에부터는 내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 타고남을 지킬 수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노력의 포지션이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도 진짜로 이제 피부가 광이 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더 해가지고 좋아지게 하려는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식사도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잘 안 드세요. 피부에 해가 될 것 같다, 내 젊음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피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의 피부의 문제점을 스스로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 한두 달에 한 번은 병원에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잔주름도 많이 안 보이고 색소나 얼굴에 이제 모공이 처지는 그런 탄력저하 소견들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건강한 피부톤과 자연스러운 광을 내포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좀 규정을 해보고 싶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는 상담하면서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많이 들어드리고,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맞게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뭔가 리프팅 시술들을 계속 챙겨받고 계세요. 저는 보통 이제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무선적으로 뭐 주사 시술이나 리프팅 시술을 권해드리기보다는 본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를 좀 더 우선시해요. 그 부분에서 개선이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시술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진료 성향이고, 사실상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뭐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거나 했을 때 뭐 약을 먹어가지고 나설 수는 있지만 면역력 자체가 올라가서 병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평소에 좋은 거 먹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관리를 해줌으로써 피부의 기초 체력을 올려서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를 A부터 D등급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실까요? 뭐 어느 등급이든 간에 결국에는 지속적인 피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좋아지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선크림 꼭 바르고 나가세요. 안녕.